태종실록 33권 태종 17년 3월 21일 정미 첫번째 기사 1417년 명령락 15년 예조에 전교하여 빈궁으로 하여금 회시에 나올 것을 허락하다. 편전에 나아가 정사를 보았다. 임금이 좌우의 신하에게 이르기를 전일의 빈공에 대한 일은 그것이 법을 무너뜨리는 것을 싫어하여 내가 응하지 않았지만 밤새도록 생각해보니 30여인에게 모두 늙은 어버이가 있고 또 3년을 기다리고 세고가 아니므로 내 매우 염려한다 하니 조말생이 신정한 자 이외엔 50여인이나 있습니다 하며 임금이 말하였다. 30여인도 오히려 많다 하겠는데 80여인이나 되는 중인이야 말해 무엇이 하겠는가. 그 가운데 어찌 인재가 없겠는가. 만일 인재를 얻으면 국가에서 취재하는 것도 빛날 것이다. 좌의정 박은이 법을 폐하면 불가하니 신은 고치지 말기를 청합니다 하니 예조 참판 허조 우대은 홍여방 등이 역시 불가하다고 고집하였다. 정부 6조 대간이 모두 나가고 대언들이 뒤처져 있으니 임금이 집법자의 주장이 옳다. 그러나 경등은 나의 지극한 마음을 몸받아 모두 부시하도록 함으로써 그들의 한을 풀게 하라 하고 또 조말생에게 명하여 예조에 전교하였다. 빈공으로 하여금 모두 회시에 나오도록 허락하라. 빈공은 각 지방에서 예의 염치에 뛰어난 인재를 청구하던 제도이다. 세고는 작은 탈이며 집법자는 법을 굳게 지키려는 자이고 회시는 초시의 급제자가 서울에 모여 다시 보는 복시이다. 태종실록 33권 태종 17년 3월 21일 정미 두번째 기사 함흥, 화주, 토민의 자제들을 채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다. 3군 도진루 곡산군 연사종과 병조참의 조계생을 불러 말하였다. 함흥, 화주는 조종께서 오래 살던 곳이다. 그 토거의 자제는 일찍이 명적에 기록하여 그 중에 재주 있는 자는 이미 소용했으나 그 중에 재주 없이 수직하지 못하는 자가 춘추 강무 때와 대체로 동가할 때마다 의장을 충범하여 내 청장을 번거롭게 하니 실로 미편하다. 그러므로는 그들이 고하는 것을 병조와 집무소에서 그 가부를 들어보아 만일 이치에 합당하면 듣는 대로 즉시 신문함으로써 항칙을 삼고 직고하지 말게 하라. 토구는 토민이며 명적은 명부이고 충범은 친범을 말한다. 태종실록 33권 태종 17년 3월 21일 정미 세번째 기사 제주도 안무사에게 명하여 정의 대정의 두 현령을 포평하게 하다. 태종실록 33권 태종 17년 3월 21일 정미 네번째 기사 공신들의 적장자가 모였으나 하는 회명을 원종 공신의 예에 따르도록 명하다. 회명은 공신들이 한자리에 모여 산 짐승을 잡아 하늘에 제사 지내고 사별하여 충성과 단계를 맹세하는 일을 말한다. 태종실록 33권 태종 17년 3월 21일 정미 다섯번째 기사 토지를 나누어 주는 규정에 대해 호조에서 건의하다. 계문은 이러하였다. 영락 15년 2월 1의 수교에 그 급전한 정상을 보아 그 진고한 선으로서 절급하라 하였으므로 앞을 다투어 진고하나 오히려 미치지 못할까 염려하여 사풍이 불미하니 그러므로는 한결같이 진고함을 검단하소서. 경중을 한성부가 외방은 도관찰사가 각기 그 수전한 물고자의 명수를 갖추어 본조에 이문하게 하소서. 본조에 쓰는 각 품의 전에 받은 다수를 고찰하여 주도록 하되 이것을 삼가하여 하라고 이미 행위하였으나 그러나 지금까지 추고해서 이문한 자가 없는 까닭에 수전한 물고자는 중간에 형구할 길이 없으니 원컨대 이제부터는 매월의 말에 그 수전패 소권의 물고자는 그 패내의 장부가 병조에 전보하고 수신한 과부로 적타한 자 및 물고한 자는 강리의 관령이 부령에 고하여 한성부에 전보하게 하소서. 외방은 이장 정장이 수령에게 고하여 관찰사에게 전보하게 하고 모두 본조에 이문하되 만약 전과 같이 즉시 용심하지 아니하고 추고에서 이문한 자라면 장무
관령 등과 당의 관리를 교지 부종의 윤로서 논죄함이 어떠겠습니까? 임금이 하교하였다. 윗항의 수전을 물고 인원과 그 수신한 과부로 적타한 자 및 물고자는 각기 그 자손과 일족을 경중은 호조에서 외방은 거주하는 고을에서 수시로 즉시 징고하라. 만약 고하지 아니하고 탈로 된 자라면 전조로 거둔달을 횟수로 계산하여 도로 징수하고 율에 따라 논제하라. 수전패 속원은 전지를 받고 번상하여 수기하던 시위패에 소속한 사람이다. 탈로는 혈로이며 전조는 밭 도지를 말한다. 태동실록 33권 태동 17년 3월 22일 무신 첫번째 기사. 경상도 도관찰사 이지강이 팔면 수정배를 바치다. 승정원에 내려주고 말하였다. 깨뜨리지 말고 엄기로 삼게 하라. 술잔의 하나이다. 엄기는 술 마시는 그릇을 말한다. 태동실록 33권 태동 17년 3월 22일 무신 두번째 기사. 즉 강무하는 상수를 없애고 사렵도 금하지 말라고 하다. 명하여 둔미 난강변의 도로를 가꾸게 하였다. 임금이 병조 참판 이춘생을 불러 오는 24일에 상황을 받들고 광주로 행행하여 하룻밤 묵은 뒤에 황궁하겠다 하니 이원 김승주 조말생 서선 등이 지금 상체가 편안치 못하고 또 상황을 위한다면 하룻밤 묵는 것은 너무 급박하니 신숙하시기를 청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내 덕이 백성에게 미치지 못하였으니 회양부사 같은 자가 있지 않을까 내 심히 염려한다. 또 한나라 무죄의 일을 보면 더욱 거울 삼을 만하다. 강문은 비록 옛 제도라 하더라도 내가 이를 폐지하려 한다. 이번 행차는 상황을 위한 것이다 하니 김승주 등이 다시 아뢰기를 저 회양부사 같은 자는 스스로 망령된 말을 하였으니 본래부터 논할 것이 못됩니다. 성상께서 입법한 것은 반드시 고전을 상고한 것인즉 저 무지한 말이 어찌 지극하신 덕에 관계되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조말생 서선을 불러 말하였다. 문왕의 나라 동사는 사방 70리나 주요자도 들어갔고 치토자도 들어갔다. 강무는 비록 고제이나 태조 때에는 일찍이 강무하지 않았는데 내가 태조의 간대한 왕업을 이어받아 오직 부하된 것을 두려워하여 무릇 민간의 이해를 잘 다스릴 것을 생각하지 않은 적이 없다. 유독 이 강무는 법만이 백성으로 하여금 원망을 일으키니 내 실로 이를 염려한다. 계속 이제부터는 강무하는 상수를 없애어 백성으로 하여금 풀을 베고 논밭을 갈게 하며 사렵도 금하지 말아서 내 뜻에 부응토록 하라. 내 식은 하지 않겠다. 둔미는 서울 용진 근처이고 상체는 성상의 몸이며 신숙은 이틀 동안 묵음이고 주요자는 꼴 베는 사람과 뗄나무하는 사람이며 치토자는 꼰과 토끼를 잡는 사냥꾼을 말한다. 태종실록 33권 태종 17년 3월 23일 기유 첫번째 기사. 형조대간에서 이숙번을 법대로 처리할 것을 청하였으나 듣지 않다. 태종실록 33권 태종 17년 3월 23일 기유 두번째 기사. 세자가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서윤을 중지하고 화를 쏘다. 세자가 편치 못하다고 하여 강의를 정지하니 빈객 등이 비록 편치 못하여 강의를 정지하신다 하나 내일은 전하께서 광주로 행행하니 병을 참고서라도 진현하셔야 합니다 하니 세자가 사이악으로 하여금 예골하는 문을 열도록 청하였으나 열지 아니하므로 세자가 말하였다. 문이 닫혀서 열리지 않고 또 일찍이 명하기를 와서 보지 말도록 하라고 하신 것은 서영가는 알지 않는가? 빈객 탁신이 정색하고 이것이 친선하고자 함입니다. 알지 못하나 저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성상의 생각을 움직이려 하십니까? 하니 세자가 나에게 과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러 바치는 사람이 있었어이다 하였다. 탁신이 그 말씀은 너무 지나치십니다 하고 이어서 남의 말 때문에 진어함은 불가하니 전어함은 불가하니 뵙기를 청합니다 하니 세자가 대답하기를 몸이 편치 못하다 하고 끝내 뵙지 아니하였다.
동가하는 날이 되어 서영관이 세자에게 청하기를 원컨대 아직은 그가가 대궐 밖에 나가기 전이니 성상께 진연하소서 하니 세자가 내구문까지 나갔으나 뵙지 못하고 물러와 편치 못하다면서 강의를 정지하고 해질 무렵에는 관역을 쏘았다. 서영관이 나아가 말하기를 편치 못하면서 강의를 정지하고 관역을 쏘는 것은 가합니까? 하니 7, 8시를 쏜 뒤에 그만두었다. 사역은 액정서의 정육품 잡직이다. 태종실록 33권 태종 17년 3월 24일 경술 첫 번째 기사 상왕을 모시고 광주 금단산에서 사냥하다. 임금이 상왕을 받들고 광주 금단산에서 사냥하였다. 임금이 김승주 이원 조말생에게 이르기를 명일에는 황궁하려 한다 하니 김승주 등이 말하기를 신등은 상체가 몹시 필요할까 염려되니 머물기를 정합니다 하였으나 임금이 말하였다. 내 병이 아직도 낫지 않았으니 빨리 돌아가 치료해야 하겠다. 태종실록 33권 태종 17년 3월 25일 신의 첫 번째 기사 황궁하다. 태종실록 33권 태종 17년 3월 26일 임자 첫 번째 기사 마전포의 배다리가 허술한 책임을 물어 사제감 정 김우생을 파직하다. 마전포의 주량을 감독하여 만들게 하였는데 견실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주량은 배나 뗏목을 여러 개 잇대어 메고 그 위에 널판을 깔아 만든 다리, 부교를 말한다. 태종실록 33권 태종 17년 3월 26일 임자 두 번째 기사 삼경과 사세에 능통한 자는 회시의 중장 종장에 나오도록 허락하다. 태종실록 33권 태종 17년 3월 28일 갑인 첫 번째 기사 상왕이 주상을 위하여 술자리를 마련하다. 종친들이 시연하였다. 입직한 대소신료에게 술을 내려주었다. 태종실록 33권 태종 17년 3월 28일 갑인 두 번째 기사 저화를 받고 묵은 쌀과 콩을 팔다. 묵은 쌀, 콩 1만석을 저화로 무역하였다. 임금이 말하였다. 반드시 환과 고독에게 우선하고 그들의 자원을 따르도록 하라. 환과 고독은 호라비 과부 고아 독신 늙은이를 말한다. 태종실록 33권 태종 17년 3월 29일 을묘 첫 번째 기사 형조대관에서 다시 이숙분의 주의를 청하였으나 듣지 않다. 태종실록 33권 태종 17년 3월 30일 병진 첫 번째 기사 편전에서 술자리를 마련하여 계산 신료를 위로하다. 태종실록 33권 태종 17년 3월 30일 병진 두 번째 기사 예조에서 승문원 첩정의 이문에 관한 사의 등을 올리다. 예조에서 승정원 첩정의 이문 등의 사의를 올렸다. 1. 본원에서 이문하여 익숙한 관원과 사자에 능한 관원으로 다른 관직에 승재하는 자는 구례에 의하여 그대로 본원의 직함을 겸하게 하여 늘 배우고 익히게 하소서. 1. 이전에 이문을 이습한 인원수가 적어서 장차 오래가면 폐위할까 염려됩니다. 의논을 모아 금년부터 시작하기를 문과의 신급제 중에 나이가 적고 글씨를 잘 쓰며 총민한 자 10인을 성간하기로 하였으니 성균권지, 권서, 교서권지의 예에 조의하여 본원의 권지 부정자로서 구전하여 그들로 하여금 오로지 이문을 이습함에 힘쓰게 하시고 삼간의 성전에 하는 예의에 견주어 서용하소서. 1. 공사가 경사로 나아갈 때 서장관 등 통사를 각각 기용하소서. 요동으로 나가는 사신 등 관원은 단지 진주하는 사리만 있으나 선유한 성지와 예부와 요동의 성회 및 연도의 문견 사건도 돌아온 지 10일 이내 일일이 본원에 개정함으로써 참고에 빙거하게 하고 그 중에서 기한을 여러 어겨 개정하지 않는 자가 있게 되면 헌사에 입문하여 교찰하게 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본원은 승문원이고 승제는 승진이며 승진은 황제의 뜻이고 성회는 아렘 고함을 말하고 개정은 개진을 말한다.
태종실록 33권 태종 17년 3월 30일 병진 세 번째 기사. 조정을 관리들의 춘등 추등 부시에 참여하는 것을 면제하다. 사무부에서 정하기를 본부관은 춘추 제수로 예의에 참여하지 말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는데 사무가 번거롭기 때문이었다. 조말생이 이어서 아뢰기를 이번 춘등 부시에는 조사 등이 공무가 급하기 때문에 짓지 않는 자가 허다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춘등 추등 부시는 그만두게 함이 가하다. 태종실록 33권 태종 17년 3월 30일 병진 네 번째 기사. 집의 하연이 이숙번의 불충한 죄를 청하니 변호하여 말하다. 면계하기를 이숙번이 불충하니 신자된 자는 불공대천 하여야 마땅합니다. 그러므로 청하기를 두세 번이나 하였는데 아직도 윤허를 얻지 못하였으니 황공하고 운을 합니다. 그러나 신하가 되어서 불충한 자는 사람들이 함께 토제할 수 있는 것이요 전하께서 사사로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 원컨대 율에 따라 시행하여 가산을 정몰하게 하소서 하였으나 임금이 윤허하지 아니하고 말하였다. 경등이 이숙번의 죄를 아는가? 지난해 봄에 강무로 행행할 때 고대언 윤수의 처가 몰래 판수 하천경과 간통하였으므로 명하여 율외의 차명으로 시행하도록 하였더니 이숙번이 용서하여 줄 것을 나에게 청하였으나 윤허를 얻지 못하며 또 세자와 두 대군에게 부탁하여 용서를 청하였는데 내 또한 들어주지 아니하여 이숙번이 외부에서 공공연하게 말하기를 남편 없는 여자가 화관하면 장 80대의 율에 그치는데 이제 참을 형을 쓰니 너무 지나치지 아니한가 하였으나 이 말은 천승이 고든 소치인 것이다. 불공대천은 하늘을 같이 잊지 못함이며 운홀은 절실한 소망이다. 태종실록 33권 태종 17년 3월 30일 병진 다섯 번째 기사. 봄에 복숭아와 오얏나무에 꽃이 피지 아니하다. 태종실록 33권 태종 17년 4월 1일 정사 첫 번째 기사. 임금이 편치 못한 때문에 세자가 예골하였다가 점으로 돌아가다. 태종실록 33권 태종 17년 4월 2일 무오 첫 번째 기사. 예조에서 건의한 대로 진언의 표전, 박물 등의 준비 절차에 관한 규정을 윤허하다. 예조에서 진언의 표전 박물 사의를 올렸다. 이전에 정조 성절 천추의 표전 박물을 진 하사가 출발하는 날에 임박하여 창졸관에 만들게 하니 진실험이 편합니다. 이제부터는 승문원으로 하여금 출발하기 이삭전에 진언할 박물의 수목과 출발할 날짜를 기한에 앞서서 상고하여 갖추도록 기록하여 본조에 정보하게 하고 본조에서 계문하여 각 장관이 알아서 예비하게 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삭은 개월이며 본조는 예조를 말한다. 태종실록 33권 태종 17년 4월 2일 무오 두 번째 기사. 단청을 위해 화원, 이원회 등 15인을 강림사에 보내다. 절에서 낙성을 알린 때문이었다. 또 여러 채색을 내려주었다. 태종실록 33권 태종 17년 4월 3일 기미 첫 번째 기사. 상황을 맞이하여 경회루에서 술자리를 마련하다. 활쏘기를 하고 종천이 시연하였다. 수가 제추와 승정원 관원에게 내탕의 활과 화살을 내려주고 이어서 밖에서 회사하라고 명하였다. 또 술을 대소신료와 부역한 장인 군인에게 차등있게 내려주니 그때 경복궁 문안의 동랑과 서랑을 짓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수가 제추는 거가를 수행하는 제추이고 회사는 여러 사람이 모여서 활을 쏘아 관영을 마치던 일인데 무술을 익히기 위한 것으로 나라에서 장려하였다.
태종실록 33권 태종 17년 4월 4일 경신 첫 번째 기사. 황제가 미녀를 요구하는 명황제의 밀개로 중외에 금혼령을 내리다. 중외에 홍가를 금지하니 하정사의 통사 원민생이 경사로부터 돌아와 황제가 미녀를 요구한다고 밀개한 때문이었다. 태종실록 33권 태종 17년 4월 4일 경신 두 번째 기사. 서현 빈객에게 연고가 있으면 보득 이하 관원이 진강할 것을 명하다. 그때 근무하는 관원이 진강하도록 하였다. 보득은 종삼품볕을 이릅니다. 태종실록 33권 태종 17년 4월 4일 경신 세 번째 기사. 종친을 불러 활쏘기를 하다. 태종실록 33권 태종 17년 4월 4일 경신 네 번째 기사. 부평의 제은혜 관의 이해득실을 논의하다. 호조참이 이적 사은장령 전직에게 명하여 경기도 관찰사 이관과 함께 부평에 있는 제은의 이해를 보고 아뢰게 하였더니 이적이 복명하였다. 임금이 부평의 수통과 제은이 난이한 형세를 물으니 이적이 대답하기를 수통 안의 침수전이 150결이고 수통 밖의 기경전이 300결, 가경지가 100결로 아울러 400결인데 통수로 관계할 수가 있으나 수통 아래의 대제에 이르면 지세가 점점 높아져 물이 순조롭지 아니하여 관계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제방을 더 높이 쌓으면 통수가 높은 곳에 이를 것이다 하니 이적이 대답하기를 만약 더 쌓는다면 통 위의 수조는 반드시 더 침몰되어 백성의 원수만 깊어질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우희열이 이 방명을 맡아 지켰는데 국가의 대계를 위하여 불리한데도 어찌 이를 하겠는가. 생각컨대 반드시 향원이 통 안의 수전을 이롭게 하고 제방 쌓는 노고를 싫어하여 이 말을 내었을 것이다. 대언 목진공도 또한 통소가 높고 먼 곳에 미치지 못하는 형세를 극은함으로 곧 우희열을 불러 이를 물으니 우희열이 아뢰기를 부평의 수통은 소인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예터가 상존해 있었습니다. 신이 그것을 순심하니 경작할 만한 땅이 2000열결이나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예터를 수축한 것뿐입니다. 그 향원들이 공력을 싫어하고 통 안의 전지를 이롭게 여겨 국가의 대체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천총을 기만하였습니다. 또한 부국의 방법은 제 은에 있을 뿐입니다 하니 임금이 나도 향원이 한 소이라 여겨지니 먼저 불리하다고 말하여 백성을 부추겨 정장하게 한 자를 함부로 하여금 추액하여 아뢰게 하라 하였다. 부평사람 100여 명이 제 은이 불가하다 하여 헌부에 호소하며 헌부에서 아뢰니 즉시 이 명령이 있게 되었다. 제 은은 제방이며 수통은 제 은에서 물을 끌어대던 물길의 통이고 기경전은 생땅을 갈아 일으킨 논밭이며 가경전은 경작할 만한 땅이고 향원은 그 향리 사람에게 덕이 있는 사람이라 칭송을 받으나 실제로 행실은 그렇지 못한 사람을 말한다. 태종실록 33권 태종 17년 4월 4일 경신 다섯 번째 기사. 예조에서 제주를 양조할 때 쓸 뗄나무의 조달 방법을 아뢰다. 예조에서 제사의 사일을 아뢰었다. 제주를 양조할 소목을 금으로는 진사시에서 강원 충청 양도의 해변의 각 고을에 산접한 장로 39를 붙여 그 공부로 오로지 면제하고 소목을 갖추게 하되 사제감에서 선척을 허락하여 계절에 따라 실어 오게 하고 또 여러 제사의 전물을 익혀 진설할 때 볼 때에는 노예가 그대로 부정한 상복을 입으면 심히 미편하니 불될 때에 입을 세 계절의 정이 각 50벌을 제조하여 불될 때에는 나누어 주어 입게 하였다가 제사가 마친 뒤에는 도로 거두어 입고 하게 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태종실록 33권 태종 17년 4월 8일 갑자 첫 번째 기사. 경복궁 경회루 아래에서 문묵과 복시를 시행하다. 경복궁에 행행하였다. 경회루 아래로 나아가 무과 복시를 보였다. 문과에서는 예조
판서 맹사성 예문관 제학 변계랑 및 지신사 조말생을 독건관으로 삼고 무과에는 병조판서 이원 참판 이춘생 평양군 김승주 총재 성달생 최윤덕 이순맹 등을 참여하게 했다. 문과에서는 한예 등 33인을 취하고 무과에서는 전 선생 등 28인을 취했다. 한 해를 전사 소윤으로 삼고 전 선생을 부사직으로 삼았다. 문과 무과는 전례에 따라 3일에 하나여 경하하게 하니 이에 앞서 금주령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복시는 초시에 급제한 사람이 다시 보던 과거 회시를 말한다. 태종실록 33권 태종 17년 4월 8일 갑자 두 번째 기사 찬성 김한로 판한성부사 시문을 진헌색 제주로 삼다. 사람을 각도에 보내어 처녀를 골라 뽑게 하였다. 임금이 의령부원군 남제 좌의정 박은에게 일렀다. 처녀를 모름지기 널리 구하여 내가 위를 섬기는 뜻에 맞게 하라. 태종실록 33권 태종 17년 4월 8일 갑자 세 번째 기사 경상도 관찰사의 보고를 따라 신령현을 장수역이 있는 데로 옮기다. 땅에 이치하니 경상도 관찰사의 보고를 따름이었다. 태종실록 33권 태종 17년 4월 9일 을축 첫 번째 기사 서리가 4일 동안 내리다. 태종실록 33권 태종 17년 4월 9일 을축 두 번째 기사 상황을 모시고 동교에서 매사냥을 구경하다. 살고지 벌에 주정소를 정하고 술자리를 베풀어 한껏 즐기니 종친이 시연하였다. 수가 한 대소신료에게 술을 내려주었다. 주정소는 행행하던 도중에 잠깐 머물러 낮 수라를 지너 하던 곳이다. 태종실록 33권 태종 17년 4월 11일 정묘 첫 번째 기사 경기관찰사의 보고를 듣고 안산에 굶주리는 백성을 진휼하게 하다. 경기관찰사가 아뢰기를 안산에서 30여인이 굶주림을 알리었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모름지기 제때에 진제하도록 하라. 태종실록 33권 태종 17년 4월 11일 정묘 두 번째 기사 작년 겨울 강무 때 세자를 깨어낸 전 판사 이문관의 아들 이미를 의견부에 가두다. 병신년 겨울 임금이 강원도에서 강무하였을 때 차중보와 송목치, 이홍이 세자를 유인하여 10월 20일 초저녁에 세자전을 나가 첫 딸기 울 무렵 부평에 있는 이문관의 집에 이르러 자고 이튿날 세자가 이문관 산부자를 거느리고 칠관포에 이르러 매사냥을 하였다. 그 뒤 세자가 또 출류하였는데 이문관은 그 아들 이미 등으로 하여금 술과 안주를 갖추어 올리게 하였다. 경기감사 이관은 이문관의 족제였다. 이 말을 듣자 임금이께 고하니 임금이 그 당시는 세자가 반드시 이문관으로 하여금 이 일을 드러내지 말라고 하였을 것이다. 이미 지나간 일이니 추역하지 않음이 마땅하지만 그러나 아이들이 대체를 알지 못하여 출입에 절도가 없었는데 이문관이 말하지 않았으니 진실로 죄가 있다 하고 즉시 그 아들 이미를 가두고 의금부지사 정신도를 부평에 보내어 이문관을 잡아오게 하였다. 송목치는 병조의 군기감에 딸린 장인의 하나인데 조선 초기에 그 종우는 12명이었다. 출류는 나가서 노름을 말한다. 태종실록 33권 태종 17년 4월 11일 정묘 세 번째 기사 무과향시에서 정원을 초과하여 뽑은 대꽃, 부만호, 진주 등을 처벌하다. 명하여 대꽃, 부만호, 진추, 지안악군사 인영, 재령, 혈령, 강상신에게 태 50대를 속박해 하니 진추 등은 무과향시의 고관으로 액수보다 더 취사하였으므로 헌사에서 죄를 청한 때문이었다. 액수는 정원수이며 취사는 무사를 뽑습니다.
태종시록 33권 태종 17년 4월 11일 정묘 네 번째 기사 공신의 적장자들이 경복궁 복동에 모여 회명한 글 제서에 말하였다. 개국정사 좌명 삼공신 적장 승록대부 평양군 조대림 등은 감히 황천상제와 종묘사직 산천백신의 영전에 밝게 고합니다. 엎드려 생각하건대 임금을 섬기되 무의함을 충이라 이르고 어버이를 섬기되 어김이 없음을 효라 이릅니다. 대개 신자가 되어 세워야 할 것은 중효요 하늘로 할 것은 군부입니다. 오직 그 할 바를 마땅히 정성으로서 한결같이 섬겨야 하니 하물며 이제 신에게 다짐하여 밝히고 피를 마시며 동맹하는 자에게 있어서야 말할 나이가 있겠습니까? 신등의 아비는 태조를 추대하여 개국한 이도 있고 상왕을 부익하여 정사한 이도 있으며 우리 전하를 받들어 좌명한 이도 있습니다. 기회에 응하여 방책을 결정하고 의를 분발하여 충성을 바치시니 세 번 맹세한 말을 맹부에 간직되어 있음에 자손된 자는 마땅히 몸받을 것을 생각하여 영세토록 잊어버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지금 우리 전하께서 신등의 아비가 일찍이 미미한 공적이 있다 하여 신의 작지를 높여주시고 공신의 열에 참여하게 하여 신등의 아비와 다름없이 보아주시니 이것은 곧 대순이 상은 대대로 미친다는 성심입니다. 신등은 우르르 이 지극한 뜻을 몸받고 또한 신등의 아비의 마음을 마음으로 삼아 지성으로 서로 참여하여 왕실을 협보함으로써 종시 쇠하지 아니할 것을 기약합니다. 이에 좋은 날을 택하여 이를 밝으신 신에게 다짐함으로써 정성을 굳게 하겠습니다. 맹약한 뒤에는 각자가 힘써 시중 일의 하고 금석과 같이 굳게 지켜 항상 사직을 안전케 하고 국가가 이롭게 함을 생각하여 영구히 복록을 누리고 함께 안전과 번영을 보존하여 자손만대의 오늘을 잊지 말게 하겠습니다. 진실로 어쩌다가 삼가지 못하여 감히 이 맹세를 바꾼다면 어두운 곳에서는 귀책이 있을 것이요 밝은 곳에서는 왕법이 있을 것이니 그 자신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후손에게도 미칠 것이며 각자가 서은을 공경하여 어김이 없도록 삼가 청작과 소례를 진설하여 밝게 드리오니 험량하소서. 이때 우대원 홍유 어방도 적장으로 궁온을 받들고 해명에 나아갔었다. 제서는 맹약을 기록한 글이고 황천상제는 하느님이며 무의는 이심이 없으며 정사는 사직을 안정하며 귀책은 귀신의 책망이고 서은은 맹세한 말이고 청작은 맑은 술이고 소례는 나라에서 제사 지낼 때 양을 통째로 제물로 바치는 일인데 처음에는 양과 돼지를 아울러 바치는 것을 소리라고 하였으나 뒤에서는 양만을 바치게 되었다. 태종시록 33권 태종 17년 4월 11일 정묘 다섯 번째 기사 각 목장의 마피를 연향에 바치지 말도록 사북시에 명하다. 태종시록 33권 태종 17년 4월 12일 무진 첫 번째 기사 상왕을 맞이하여 창덕궁에서 술자리를 베풀다. 해가 저물었어야 파하였다. 태종시록 33권 태종 17년 4월 13일 기사 첫 번째 기사 호조에 명하여 심종이 이미 거두어 간 전조를 징수하지 말게 하다. 태종시록 33권 태종 17년 4월 14일 경호 첫 번째 기사 민무구 민무질 민물휴 민무회 등의 딸들을 외방 종편하게 하다. 죄인을 서울 이외의 외방에 편리한 대로 안치하던 제도이고 유형을 말한다. 태종시록 33권 태종 17년 4월 14일 경호 두 번째 기사 김훈을 영동의 농사에 안치하다. 아들 김여달이 신청한 까닭이다. 김훈의 아들 김여달이 신청하기를 대부 김종경이 연로와 연동에 있습니다 한 까닭이었다. 태종시록 33권 태종 17년 4월 15일 신미 첫 번째 기사 삼공신과 그들의 적장자들이 인정전에서 헌수하다.
임금이 공신들을 보고 측연히 눈물을 흘렸다. 좌의정 박은이 제1작을 올린 임금이 창녕부원군 성성린 등에게 일러 말하였다. 오늘 일은 공신을 위한 일일 뿐만 아니라 바로 국가의 대체를 위함이다. 공신들이 물고하여 거의 없고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모두 노쇠하였다. 적장을 보고자 하면 아버지의 충렬을 계승하여 국가가 휴척을 같이 함이 있을 것 같아서이다. 구헌례를 필하고 성승린이 진작하니 임금이 일어났다가 앉으면 내 부원군이 연로하였기 때문에 좌의정으로 하여금 행주하게 한다 하고 인하여 말하였다. 신하가 임금에 대하여서는 비록 무릎으로 걷고 은금은금 긴다 하더라도 임금은 일어나 대답하지 않는 것이 예의다. 이제 부원군은 나이 80세에 이르렀으니 나라의 원로가 되고 또 예에 아직 남음이 있는 까닭에 내 일어나서 대하였다. 청성부원군 청탁이 연구를 올리니 성성린과 좌우에서 다시 서로 시를 부르고 화답하였다. 박은이 일어나 춤을 추는 임금이 충녕대군에게 명하여 대무하게 하였다. 박은이 부복하여 사양하니 임금이 마치 다른 사람과 말하다가 얼마 뒤에 보고 무슨 까닭으로 춤을 추지 아니하는가 하니 박은이 아랬다. 소신이 어찌 감히 대군과 마주서서 춤을 추겠습니까? 임금이 내 앞에 있고 또 명하니 사양하지 말라 하였으나 박은이 굳이 사양했다. 임금이 강요하여 박은이 춤을 추니 성성린도 춤을 추었다. 세자에게 명하여 마주서서 춤을 추게 하고 임금이 일어서서 서니 공신과 적장들이 모두 꿇어 앉아 머리를 조아여 눈물을 흘렸다. 세자가 진작하니 임금이 잔을 받아 맛만 보고 세자를 불러 마시게 하였다. 이날 나라의 대체를 가르쳐주고 드디어 현연히 눈물을 흘리니 박은이 세자의 손을 붙들고 말하기를 저하는 주사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뜻을 아십니까? 하고 박은도 따라서 울으니 세자도 또한 울었다. 성성린이 나아가 국가의 대체를 말하고 겸하여 세자의 일을 아뢰니 임금이 말하기를 공의 이 말을 들으니 내 마음 활련하여 떠오르는 해를 보는 것 같다 하고 마침내 오랜 동안 눈물을 흘리다가 드디어 세자에게 명하여 술을 부어 돌리게 하였다. 성성린으로부터 적장에 이르기까지 세자가 술을 권하다가 박은에 이르니 박은이 세자에게 이르기를 피택 방언에서 제배가 서로 부르는 말이다. 피택에서 부왕을 가르치심을 따르지 않으시니 큰 잘못입니다. 이 술을 마십시오. 제가 불행하여 세제사가 되었습니다. 하고 드디어 우니 세자가 그 잔을 마시고 다시 술을 부어 가지고 오매 박은도 이내 그 잔을 마셨다. 잔치가 끝날 무렵 공신과 적장으로 3품 이상이 전내에 들어가 춤을 추었다. 세자는 상유를 받을 때마다 적시 눈물을 흘리곤 하였다. 우의정 한상경이 앞으로 나와 비밀히 구종지 등의 일을 아뢰기를 그들은 이미 형벌에 처하고 가산도 정물하였으나 그 노비는 그들이 초로 하여금 관장하여 입역하게 하니 창덕이 고생을 싫어하여 도망치면 즉시 대신 입역하게 하니 원기가 적지 아니합니다. 그늘의 서리가 내림도 신은 실로 두렵습니다. 임금이 경의 말이 옳다 하고 내고마 20피를 공신에게 내려주고 상의원의 표리를 내어다가 적장 공신에게 내려주니 적장의 시연은 이때부터 시작되었다. 척이어는 척연하게 생각하는 모양이고 휴척은 기쁜 일과 슬픈 일이고 연구는 한시의 대꾸이고 활려는 시원하게 터진 모양이고 상교는 임금의 분부이고 창적은 노비를 말한다. 태종실록 33권 태종 17년 4월 15일 신미 두번째 기사 함길도 도순문사가 백두산에 들어온 중국인이 전해주는 목패를 받아 올리다. 함길도 도순문사 동령이 백호 김용기가 쓰던 목패를 올리니 명하여 성문원에 간직하게 하였다. 도순문사가 아뢰었다. 이달 초 6일에 백성 염생이 나와 고하기를 전렵의 일로 감엄동에 이르렀는데 동령이 백호 김용기 소기 유안 등 6명을 길 가운데서 만났는데 김용기 등이 말하기를 대관 장동아와 진지휘가 성지를 받들어 군마 1,000피를 거느리고 백두산의 절을 단청하는 일로 지난
정월 19일 요동을 떠나 저들의 땅인 소화 강변에 와서 목채를 만들고 창고 12칸을 지었으며 군량을 실어 드리고 먼저 군마 500을 산간에 보내었다. 그 나머지 군마는 머물러 눈이 녹기를 기다렸다가 4월 보름에 들어오니 이 일 때문에 여름을 지나게 되었으므로 나귀와 농우를 초지에 놓아 먹이라는 일을 말하고 나에게 목패를 주고 갔습니다. 하기에 이제 목패를 올려보냅니다. 그 산은 이러하였다. 험차 내간 장신은 삼가 살피건대 근래 본직에게 받들어 보내온 황제의 성지를 받으니 요동과 관군 1천을 거느리고 백두산에 가서 곤간을 보살피라 하셨으므로 삼가 준행하여 내안 지방에 와서 대영을 갖추고 군마를 주둔할 뿐더러 토관 두목 석탈리 등 사원을 임명하여 기군 500명을 거느리고 불주강과 분춘강 일대에 가서 살림의 체포 등에 관한 일을 맡게 하여 보낸 뒤 이제 패면을 설치하되 사방으로 가서 예전에 타위하던 곳에 늘 걸어두게 하니 만일 그곳 북은 조선 땅에 사는 고려 여진 백성이 혹 산에서 사냥하거나 망고하는 따위의 일이 있어 무기한 자가 파견한 광군을 만나 서로 시끄러운 일이 생길까 염려된다. 지금 살피건대 천하가 태평하여 온 천하가 다 같은 집안인데 이 중간에 이런 법도를 모르는 소인이 함부로 사단을 일으켜 다치고 침해하여 편하지 못할까 염려된다. 만일 이 패를 보거든 편한 대로 타위 비방 체포하여 편안하게 살게 하며 생업을 즐기랴. 만일 백성들이 자원하여 앞에 와서 배견하려 하는 사람이 있거든 왕래하면서 매매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교육하도록 받아주어 막지 말고 따라서 균주의 뜻을 각처에 사는 백성들에게 타일러서 함부로 놀래어 의구하지 말게 하라. 또 혹 요동의 각 위에서 체년의 군력을 도피하여 살림에 숨어 있다가 능히 잘못을 뉘우치고 스스로 관가에 나와 자수하는 자가 있다면 해가 오래거나 짧거나 따지지 말고 그 죄를 사면해 주고 식량을 주어 가지고 돌아가서 신력에 종사하게 하라. 틀림없이 헛되이 고시하는 것이 아니다. 무릇 패가 되어야 한다. 위탕을 잘 알기 바란다. 일면에는 여진의 글로 일을 썼는데 사연은 같았다. 임금이 장신의 목표는 사리에 합당하다 하고 승문원에 주어 간직하여 유실하지 말도록 하였다. 목표는 나무로 만든 패문인데 패문은 중앙관세에서 도부 이하 행하하는 공문서의 한 명칭이다. 소기는 중국 명나라 군직의 하나로 명나라 제도에는 군인 10명의 소기 하나를 세우고 군 50명의 총기 하나를 세웠다. 목체는 목책이고 산은 패사이고 공간은 공사이고 체포는 짐승 등을 잡는 것이며 타위는 사냥이고 망고는 그물을 놓아 짐승을 잡는 것이고 비방은 매를 놓아 사냥함이며 균지는 성지이고 체년은 매년, 강년, 일면의 양쪽 면이다. 태종실록 33권 태종 17년 4월 15일 신미 세 번째 기사. 세자가 나루를 건넌 사실을 고하지 않은 양화도 승 서사민을 의건부에 가두다. 이에 앞서 차중보, 이홍 등이 몰래 세자를 유인하여 2번씩이나 강나루를 건너갔으나 서사민이 즉시 나아가 고하지 않았으므로 이때 이르러 하옥시켜 그 영구를 국문하게 하였다. 승정원에 전지하였다. 어제 우의정이 아랜 바는 진실로 옳다. 그러므로는 죄인 노비로 속공한 것은 그 아내로 하여금 그들을 관장하여 입역시키지 말게 하라. 또 지금 의금부에 있는 죄인은 외방으로 기양 보내지 말고 단지 장만을 쳐서 석방토록 하라. 태종실록 33권 태종 17년 4월 16일 임신 첫 번째 기사. 세자를 깨어 양화나루를 건너게 한 이홍, 이문관, 변신귀, 이지등을 처벌하다.
이홍은 장 100대에 가산을 정물하고 이문관 변신귀는 장 100대를 속하게 하며 이지, 이미, 관음노, 재성노, 이선 등은 장 100대를 데리고 서사민에게과 세자전 별감 조인은 석방하였다. 의금부에서 이문관 등을 국문하여 아뢰었다. 이문관이 죄에 굴복하여 말하기를 조카 송모치 이홍이 세자전에 출입함이 오랜 까닭에 내가 이홍도로 이르기를 내 두 아들 이지 이미를 세자께 청거해 주기 바란다고 하였습니다. 그 뒤 세자께서 저희 집에 와 유숙하였는데 뒷날 자손에게 덕을 입게 할 계획에서 고하지 않았습니다고 하였다. 이지 이미도 죄에 굴복하여 말하길 이홍에게 의탁하여 세자에게 덕을 입고자 하였습니다. 세자께서 아베의 집에 오셨을 때와 철관포로 가셨을 때 나아가 뵙고 지응하였습니다 하였으며 전판사 변신기의 아들 관음노가 죄에 굴복하여 말하기를 세자께서 지난해 10월 철관포에 이르러 매사냥을 하실 때 덕을 입을 생각으로 이지 형제와 저희 형 제성노와 더불어 수종하였습니다 하였고 변신기가 죄에 굴복하여 말하기를 아들 제승노 관음노 등이 세자께서 부평과 철관포로 출입하실 때 수종하였으므로 죄가 불가하다고 생각하여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하였고 이선이 죄에 굴복하여 말하기를 세자께서 임관의 집에 유숙하실 때 수종하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였으며 이홍도 죄에 굴복하여 말하기를 숙부 이문관의 청으로 그 두 아들을 데리고 세자에게 청거하고 두세 번 나아가 배웠습니다. 뒤에 세자께서 임관의 집에 와 유숙하시고 서울로 돌아가실 때 임관 삼부자는 수행하여 양화도까지 왔었습니다고 하였습니다. 의금부에 명하여 조율하여 아뢰게 하고 임금이 시신사 조말생에게 일렀다. 세자의 전자의 세자의 일로 사람들이 많이 개옥되어 혹은 복주하게 이른 것은 내 마음으로 지금까지 편치 못하게 여기고 있다. 이문관 등을 죄주고자 하나 내 참아 못하겠으니 다른 일은 제하고 속히 속장함이 마땅하다. 지응은 베스라치가 공무로 출장할 때 그 소용되는 물품을 그곳에서 되어주는 일이다. 태종실록 33권 태종 17년 4월 16일 임신 두 번째 기사 하정사 이 도분을 수행하여 경사에 가서 진상할 물건을 꽂히기 한 장유신, 김은용, 강상부 등을 의금부에 가두다. 통사 장유신, 안물, 김은용, 타각부 강상부를 의금부에 하옥하였다. 장유신은 하정사로 이 도분을 수행하여 경사로 나아가 진상할 의대 단자를 사고서 그들의 사삿 단자로 바꾸었고 또 서로 힐난하였다. 이 도분이 복명하는 날 모두 아린이 명하여 가두고 국문하게 하였다. 안물은 외국에 왕래하는 사신 일행의 모든 물건을 운송하던 관원이고 타각부는 외국에 가는 사신 일행의 모든 물건을 감수하던 관원이고 경산 태종실록 33권 태종 17년 4월 17일 개유 첫 번째 기사 인덕궁에 가서 활을 쏘고 잔치를 베푸다. 수가한 대수실로에게 술을 내려주고 시위한 제추 참이 대은 첨총제에게 내탕의 공전을 내려주었다. 태종실록 33권 태종 17년 4월 13일 갑술 첫 번째 기사 경사에 가서 사수로의 무역하는 일을 일체 금하다. 상부에서 말하였다. 경사로 나아가는 사신의 행차에 모리인들이 따라서 중국으로 나아가 몰래 매매를 행하여 오욕의 이름을 일으킴이 있으니 관계가 적지 아니합니다. 지능할 박물, 노차의 반전, 의복 이외의 잡물은 못조리 몰관하게 하고 그 몰이하는 사람과 대거한 마필은 모두 각 참에 붙여 정력하도록 원전에 실려 있는데도 근래 고찰이 해이해져 몰래 매매를 범람하게 한 사람이 없지 아니하니 이제부터는 경사로 나아가는 행차에 만일 몰래 매매를 행하여 몰이하는 사람이 있다면 율에 비추어 논제하시고
그런 줄 알면서도 데리고 간 사신과 고찰을 잘 하지 못한 평안도 도순문사 의주 목사는 왕지부종의 율로 논제하도록 항칙을 삼게 하소서. 이제부터는 경사에 나아가는 사신은 각기 자가 노자를 데리고 가게 하고 노인, 타자, 흥리, 상고인은 데리고 가지 말게 하며 승정원에 명하여 통사, 안물, 타각부 등이 나아갈 때 지느날 물색, 노차의 반전의 의복 이외의 자기의 잡물과 청탁한 물건을 만일 가지고 가다가 드러나며 왕지 부종의 율로 논지하여 가산을 몰관하되 사실에 취재하여 그것을 승정원에 간직하도록 항칙을 삼게 하소서. 노차는 길 가는 도중이고 반전은 노자이며 몰관은 관에서 몰수함이며 대근은 가지고 감이며 흥리 상고인은 이익을 꾀하는 장사꾼이고 물색은 여러 가지 물건을 말한다. 태종실록 33권 태종 17년 4월 19일 을해 첫 번째 기사 진헌여로 선발된 처녀를 심사하도록 의정부에 명하다. 의정부에 명하여 입격한 처녀를 강심하게 하였다. 태종실록 33권 태종 17년 4월 19일 을해 두 번째 기사 함길도 평안도 풍에도 각 거울에 흩어져 사는 간들을 군역에 붙이라고 명하다. 풍에도 도관찰사가 제패사에 이를 올렸는데 아래기를 풍천군 사람 박부계 등 8인명은 진상생 안간이 되었다고 칭하고 평산 사람 신원은 사옹방차비 차사원이 되었다고 칭하면서 해마다 봄가을로 각관의 산접간과 각호를 횡행하며 공름을 허비합니다. 윗항의 간들이 춘등추등으로 받아들이는 물명 수목과 수납처도 아직 알 수 없어 실로 미편하니 이제부터는 매명마다 어떤 물건이 얼마이며 어느 곳에서 상납하는지를 명문으로 상고하여 고찰하게 하소서 하니 하교하였다. 함길평안 풍의 각 고을의 산접 생안간 소유관의 명목을 추고하되 그 중에서 달달은 그 전대로 정체하고 평민은 모조리 군역에 붙이도록 하라. 제패사인은 폐단을 제거할 방안에 대한 의견이고 진상생안가는 나라에 산 기들기를 잡아 바치는 일을 맡아보던 간척 신량역천이었다. 산접가는 각 지방에 흩어져 살고 있는 간척 주로 진상할 물건을 마련하는 일을 맡아보았다. 간은 신란역척인데 달달은 몽골족의 하나인 타타르족을 말한다. 태종실록 33권 태종 17년 4월 20일 병자 첫 번째 기사 문과 무과 합격자에게 은행련을 내려주다. 태종실록 33권 태종 17년 4월 20일 병자 두 번째 기사 경찰관과 내관을 각도에 분견하여 처녀를 뽑게 하다. 태종실록 33권 태종 17년 4월 20일 병자 세 번째 기사 호조의 건의로 장흥고 등의 사기 목기 관리 방법을 개선하다. 장흥고의 정문에 의지하여 외공의 사기 목기는 사옹방에 납부하여 시행하고 장흥고는 복납을 전장하여 내연과 행행 때에 사옹방 사선서 사련소가 분납하는 까닭에 끝까지 고찰할 수 없는 데다가 혹은 숨기고 혹은 깨어져 환납한 숫자는 겨우 5분의 1을 이르고 이를 봉수한 하전에게 징수하면 실로 여러 해 쌓인 큰 폐단이라 합니다. 원컨대 이제부터는 장흥고에 납부하는 사기 목기의 원공 원수 외공 원수 안에서 사옹방 사선서 예빈시 전사시 내자시 SM시 공안부 경승부 등 각사의 것도 모두 정하여 상납하게 하고 각기 그 사에서 출납을 고찰하게 함으로써 적폐를 혁파하게 하소서 하고 호조에서도 아래기를 장흥고의 공항부 사목기에 금으로는 장흥고라는 세자를 새기고 기타 각사에 납부하는 것도 또한 장흥고 예에 의하여 각기 그 사호를 새겨서 제품을 만들어 상납하게 하고 윗항의 표가 있는 기명을 사장하다가 드러난 자는 관물을 훔친 죄를 받게 함으로써 큰 폐단을 끊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목기는 사기 그릇과 나무 그릇을 말하고 복납은 봉상을 바치는 물건이고 사련소는 소나 말을 길러서 구경에 이바지하던 관아이고 하전은 아전이며 사호는 관사의 이름이다.
태종실록 33군 태종 17년 4월 21일 정축 첫 번째 기사 장유신을 석방하고 지킴에 나오게 하다. 태종실록 33군 태종 17년 4월 21일 정축 두 번째 기사 이화영, 병계랑, 신계 등을 세 관직에 임명하다. 태종실록 33군 태종 17년 4월 21일 무인 첫 번째 기사 상황을 미루하고자 광년루에서 잔치를 베풀다. 이 앞서 임금이 6조에 하교하기를 근일에 인덕구로 나아갔더니 상왕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에게 금년 내년에 애기 있다고 하니 이제부터는 서로 마주 만나기를 원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물 한 곳도 활짝 비었으니 좋은 때를 헛되이 저버릴 수가 없다. 지난번에 내가 상왕전에 나아가 혹은 격구하면서 놀기도 하였으나 지금은 격구놀이를 치우고 단지 술자리만 마련하여 꽃이나 관상함으로써 상왕의 마음을 위로하고자 하는데 경등은 번거롭게 생각하지 않은가 하니 이조 판서 박신이 진언하였다. 조상께서 상황을 받들고 함께 즐기신다면 대소신료가 기뻐하지 않을 자가 없을 것입니다. 누가 감히 번거롭다고 하겠습니까? 태종실록 33권 태종 17년 4월 20일 모인 두 번째 기사 맹사승이 부친의 병 때문에 사직하니 윤허 안고 시병하고 돌아오라 하다. 역마를 주고 또 약과 술을 내려주며 말하기를 병이 낫거든 즉시 오라 하였다. 태종실록 33권 태종 17년 4월 23일 기묘 첫 번째 기사 세자의 외도를 도운 이 기수를 참하고 진기 박유신을 장혁에 처하다. 이 기수를 참하고 진기는 장 100대를 유 삼천리에 처하고 아울러 가산을 정몰하고 박유신은 장 60대를 속박게 하였다. 이 기수는 세자전 소친시로 본래 김한로의 간호로서 숙빈의 유모 소생이었다. 처음에 진토가 이 기수에게 미색의 처녀를 물으니 이 기수는 최악에게 말하고 최학은 그의 동서 옥세침에게 말을 전하니 옥세침이 박유신의 손녀가 자식이 있다 하였다. 이 기수가 이를 듣고 드디어 진포와 더불어 세자에게 고하였다. 세자가 두 번이나 이 기수, 조이, 중보 등을 박유신의 집으로 보내어 이를 묻고 인하여 자색을 보고 오라고 하였더니 박유신이 그 손녀를 내놓지 아니하였다. 세자가 초혼에 몰래 박유신의 집에 이르렀으니 박유신이 손녀는 밖에 나가 있습니다 하였다. 그 뒤 세자는 또 그 집에 이르러 느닷없이 안으로 들어가 그 처녀의 얼굴을 보고 즉시 돌아왔다. 사선석 원지 직장 진기가 세자전으로 나아가 조이를 시켜 밀고 하기를 전일은 박유신 부처가 신뢰하였습니다. 청컨대 다시 가서 수하니 세자가 나는 다시 가지 않으련다. 다른 사람에게 씩 가도록 허락한다 하였다. 진기가 새삼청하니 세자가 이 기수로 하여금 이불보를 치게 하고 박유신의 집에 가서 자고 밤 오고 에 이르러 환전하였더니 이때 이르러 처녀 간택 때문에 일이 발각되었다. 초호는 땅거미가 질 무렵이며 오고는 오경이다. 태종실록 33권 태종 17년 4월 23일 기묘 두 번째 기사 덕은 관노로 정숙되었던 진도를 다시 차명에 처하다. 또 하지하기를 덕은 관노로 정숙시킨 진포는 두 번이나 세자를 깨어 몰래 구중수의 집에 갔고 또 이기수와 같이 장유신의 손녀를 세자에게 천가해 두 번이나 밤을 범하여 가며 엄밀히 출입하여 불의한 일을 하게 하였는데 매양 수창한 죄악은 더욱 심하다. 곧 의금부도사 양질은 덕은으로 보내어 취재하여 율에 따라 처참하고 연좌된 사람을 없앴다. 수창은 먼저 주장합니다. 태종실록 33권 태종 17년 4월 24일 경진 첫 번째 기사 이기수의 차명에 대한 불만으로 세자가 병을 핑계하여 정강하다. 이기수의 죽음으로 마음속에 불평을 품은 때문이었다. 태종실록 33권 태종 17년 4월 24일 경진 두 번째 기사 사람을 시켜 이 방간에게 술과 음식을 내려주다. 건장록을 합쳐 15구, 약주 30병, 소주 10병, 녹포, 주곽 등의 물건을 내려주면서 충청도 도관찰사에게 전지하였다. 지금 도내 홍주에 안치된 이 방간 처소에 월복미는 이미 주었으나
감장, 건청어 등의 물건을 연속하여 주게 하라. 주선은 술과 육선이고 건장록은 말린 노루와 사슴이며 노포는 사슴고기로 만든 포이고 조각은 이른 철에 따서 말린 미역이다. 태동시록 3상권 태동 17년 4월 25일 신사 첫번째 기사 불충 불효 이외의 이제 이하의 죄는 모두 석방하다. 죄인 명단의 보고를 명하다. 경제를 용서하였다. 형조에 하지하기를 불효 불충한 사람은 왕법에 용서하지 않는 것이지만 무지한 사람이 형헌에 빠지는 것은 그것이 비록 자치하였다 하더라도 백성의 부모가 되어 가련하게 여기지 않을 수 없다. 영락 15년 정유 4월 25일 이전부터는 불충불효를 범한 자 이외의 경외의 이죄 이하는 이미 결정하였거나 미결정하였거나를 막론하고 모두 다 방류하게 하라 하니 형조 판서 권진이 아뢰기를 불충불효 이외의 이제 이하는 모조리 원유하라고 각도에 이미 이어 의문하였습니다. 그러나 각도 도관찰사가 가둔 죄인은 유지를 보고 즉시 석방하였지만 경중의 사헌부, 형조, 의금부 같은 곳에서 관장하는 도유의 각관의 죄에 이는 성실을 기록하지 아니하여 비록 유지가 내렸다 하더라도 각도에서 반드시 함께 석방하지 않을 것이니 이제부터는 부처의 죄인 성명을 모두 기록하여 계문하게 하소서 하였다. 의정부에 하지하기를 제자가 아직은 장년이 못되어 학문이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간혈한 무리들이 대체를 돌보지 아니하고 그 사이를 텀타 함부로 세자전으로 나아가 불의에 빠지게 하였으니 실로 세자를 사랑함이 아니었다. 괴수는 율에 따라 시행하고 종범은 도유에 처하여 세자의 뒷날을 경계하니 번연히 계우하여 스스로 원망하고 스스로 다스려 전날의 잘못을 다 써가지고 회과의 조목을 극진하였다. 이미 종묘에 고하고 또 나에게도 고하여 날로 자신하는 실정이 보이니 간혈한 무리들이 함부로 나가려 하여도 나갈 길이 없게 되었다. 종범이 된 도류자로 양이는 외방 종편하고 천군은 각기 외방에서 자원에 따라 정력하게 하라 하니 조원, 조진 등 33인에게 모두 외방 종편하도록 허락하였다. 조말생이 말하기를 지금 용서받은 사람들 안에 원역자도 있으니 원컨대 그 거주하는 고을의 본역에 정하소서 하니 임금이 가하다 하였다. 경회는 경중 외방이고 이제는 일죄에 해당하는 10악 이외의 경죄로서 도형, 유형을 말한다. 각 관은 각 고을을 말한다. 태동시록 33권 태동 17년 4월 25일 신사 두번째 기사 백성의 고통을 조사하게 하다. 김훈, 윤흥부 등을 외방 종병시키다. 민막을 찾아서 묻게 하였다. 이조에 하지하기를 백성은 오직 나라의 근본이요 근본이 견고하여야 나라가 편안하므로 민생의 질고를 모조리 알아야 하겠다. 각도 도관 찰사 도수문사는 각기 도내의 수령과 한량 분관으로부터 소민에 이르기까지 각 고을 골고루 방문하여 실로 질고가 되는 일을 들어서 채택하여 아뢰도록 하라. 수령은 혹 언닉하여 보고하지 않는 자가 있다면 율에 따라 논제하라 하고 또 호조에 하지하기를 경외의 의창은 실로 궁한 백성의 염산의 법이니 중히 여기지 않을 수 없다. 무지한 백성들이 매년 대출해가고 환납하지 못하며 세월이 누적되어 대출한 숫자가 혹은 수십석에 이르러 스스로 상환하지 못하는 인생이 염려된다. 가보년 이제의 공처의 숙적은 그 대출 한자로 하여금 각기 자원에 따라 잔물로서 대신하게 하되 가을까지 기한을 삼으라. 그러므로는 중해의 환상은 환가 고독으로 비판 평민에게 우선 나누어 주고 대소 양반에 이르렀어도 만일 상장 수재 한제가 있은 자 한 굴에서 모두가 궁핍한 자로 아는 자에게 나누어 주되 많아도 5, 6설 넘지 않게 하라 하며 의금부에 하지하기를 영동에 부처된 김훈, 나주에 부처된 윤흥부, 원주에 부처된 경류신, 옥천에 정속된 박안수를 모두 외방 종편하게 하라 하고 곤보 이법화 검동 이홍로의 가산을 환급하였다. 민막은 백성에게 배가 되는 일이고 가보년은 1414년 태종 14년을 말하고 숙적은 여러 해 밀려서 쌓이게 된 것이고 부처는 도중 부처를 말한다. 태종시록 33권 태종 7년 4월 25일 신사 세번째 기사 완산부원군 이천우의 졸기
쌀콩 아우러 70석을 치부하고 3일 동안 철조하여 시호를 양도로 하였다. 이천우는 소시적부터 활쏘기와 말타기에 능하고 풍의가 아름다우데다가 기도가 있었다. 태조가 잠재해 있을 때부터 종사에 여러 번 전공이 있어 명하여 원종공신을 삼았더니 무인년, 경진년에도 정사공신, 좌명공신의 반열에 참여하게 되었다. 임금이 그에게 이를 위임하니 지3군 부사를 거쳐 이조, 병조, 판서, 의정부 찬성으로서 오랫동안 병정을 전장하였다. 그러나 많은 시첩을 두었고 자식들에 의하여 은혜가 적었다. 아들이 둘이니 이갱, 이완이었다. 기도는 재기와 도량이다. 무인년은 태조 7년이고 경진년은 정종 2년을 말한다.